아직 라이브 방송이 시작은 안 되고 있는데, 네, 나오네요. 네. 네, 라이브가 이제 시작돼서 여러분 손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이브가 이제 시작돼서 여러분 손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면. 네, 오늘 그 청년 주거 의제 진행을 맡은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이재찬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 방에서는 이제 청년 주거 의제 문제를 다룰 거고요. 앞서서도 전체 이제 발제로 조용태 대구 청년 분과 또 대구 청년 정책과의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또 가장 큰 또 청년 문제 키워드 두 가지가 일자리와 주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청년들에게 또 특히 대구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좀 해결해 가면 좋을지 오늘 논의를 해보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청년들에게 저가의 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계시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 도시공사 측에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대구의 청년 주거 문제가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또 대구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사업을 또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대구 도시공사의 조광래 과장님을 모시고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조광래 과장입니다. 지금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얼굴 뵙고 마주 앉아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은데도 플랫폼 측에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발제 여러분께서 해주셨는데 중첩되는 내용들도 좀 있겠지만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는가요? 저희 쪽에서 일단 청년 주거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 잠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대구에서 이제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추이가 있는지 그 정도까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참여하신 분들의 또 많은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청년 임대주택이라는 정책으로 공급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청년 행복주택하고 청년 매입 임대주택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청년정책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청년정책 분야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청년 행복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이제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주택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까지 대구 전체적으로는 한 733호 정도 공급 예정에 있고 밑에 보시는 표에서처럼 이제 수성 알파시티, 서구 미래 비즈니스 발전소, 안심 뉴타운 등지에서 공급 예정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한 68%에서 80%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인 안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청년정책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좀 대구형 특화된 청년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의견들도 많이 받고 있고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매입 임대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아파트는 아니고 잘 아시는 그 원룸이라든지 투룸 형태의 건물을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이 대상은
수급 가구라든지 한부모 가정, 그리고 주거 자원 시급 가구,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는 월 평균 소득은 일정 조건 이하를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들어가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좀 취약계층에 특화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1년에 한 50호 정도를 공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원인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매입한 주택 대비 공가가 좀 많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소하고 싶은 그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년 가구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에는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한 94만 4천 가구 정도 2017년 기준으로 있는데 2047년까지 93만 4천 가구 한 만 가구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유출이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좀 가구 수 증가율이 많이 낮은 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2047년까지 반면에 1인 가구의 비중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평균 대비는 대구가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27.3%에서 36.8%까지 1인 가구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비가 늘어나는데 청년 가구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재밌다기보다는 좀 의외의 결과가 확인이 됐는데 대구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년 가구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2019년도 숫자를 한번 보시면 39세 이하를 보통 청년이라고 하는데 청년 가구가 60세 이상이나 40에서 59세 그러니까 장년층 인구보다 비율이 좀 작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국이나 서울 쪽을 자료를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47.6%로 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도 역시 고령 인구 대비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추세입니다. 근데 2047년까지 점차적으로 한번 보시면 1인 가구 39세 이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장년층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데요. 이거는 뭐 출산율 감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고령화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고요. 대구에서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1인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출이 있긴 하지만 현재 17년 대비 19년에 한 2, 3천 가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가구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가구들도 있지만 그런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도시공사나 이런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를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 공간이나 아니면 좀 미니멀리즘 같은 꼭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소유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공유하고 싶어하면서도 또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또 지켜야 되는 그런 또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 대비 낮은 청년 가구 비중은 아무래도 이제 대구에서 아까 앞쪽에 그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대구로 변화가 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거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년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을 좀 서로 연계를 시켜서 정책 연계 주거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체들이 좀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들을 같이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지금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각자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나눠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의 조광래 과장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가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 타 지역 대비에 비해서 청년 가구가 대구가 낮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많은 논의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주거 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과 다양한 정책들의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한가영님을 모시고 또 가스공사의 어떤 청년 주거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가영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의 사회공헌부의 한가영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스공사는 2014년도에 대구로 그 사옥을 이전한 이후에 대구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이제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 대구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도 2018년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그 청년 주거 의제를 이제 대구 도시공사와 함께 이제 그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은 다양한 이제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청년들과의 사회적 교류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수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함으로써 이제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직 사실은 사업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지만 공통 공유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제공함으로써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야 일자리라든지 관련 활동 중인 청년 단체를 입주를 시켜서 서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정보가 모자란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스공사는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18년도부터 이제 의제로 참여해 주고 계시고 또 올해는 가스공사와 도시공사가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주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상담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쨌든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에는 좀 제약이 있어서 추후에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희가 많은 의견들을 좀 수용해서 그 프로젝트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주거 의제로는 작년 2019년에도 이 주거로 프로젝트 실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작년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했던 청춘 꿈 공작소 협동조합의 안경성님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작년에 어떤 프로젝트로 청년 주거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했었는지 그리고 그걸 운영하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인상이 깊었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청춘꿈공작소 협동조합의 안경성 이사장님,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꿈공작소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경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짧게
파일을 준비했는데 잠깐 공유할게요. 나오고 있죠? 네. 저희 단체는 이제 청년사회의 의제를 이제 발굴하고 또 실험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했던 실험은 구해줘 청년 홈즈라고 해서 주거를 공유했던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거 공유를 실험했던 이유는 청년 주거의 현실을 보면 이제 캥거루족, 아까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캥거루족이 거의 60% 가량 있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부모 세대와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독립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또 이제 원룸 하나를 구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부모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거의 1,0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그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의존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제 빈곤할 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또 건강 문제, 또 위험에 대한 불안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중에 20대가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청년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았던 거고 또 독립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지원되면 청년들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보면 어떤 한 단체에서 풀꽃이라는 단체에서 투룸 2채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남자 3명, 여자 3명을 선정하고 5개월 정도 함께 거주하면서 삶과 또 물건, 공간을 공유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청년들 사이에 어떤 역동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확인하고 싶었고 또 그에 대한 실험에 대한 결과물들을 또 남기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했던 여러 활동들은 주거를 공유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들을 탐방하기도 하고 책을 같이 읽으면서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탐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도 하고 좀 이제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를 제가 들었을 때는 자기 지인에게 들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평가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저희가 했던 활동은 단기간의 어떤 실험이었지만 이제 플랫폼에서 또 열심히 활동해주고 다양한 단체들과의 또 연계를 통해서 청년 주거에 대한 또 그 이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저도 이 청년 주거 프로젝트 청춘 꿈 공작소 협동조합에서 기획하고 운영하셨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어쨌든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청년들이 이제 독립을 해보고 싶고 또 그다음에 공유 주거 생활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되게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당사자들은 좀 아쉬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이어지면서 청년 주거의 다양한 현장에서 실험들이 올해도 진행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서 직접 요 공유 주거에 참여하셨던 두 분을 이제 저희 회의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좀 아쉬웠고 또 앞으로의 공유 주거라든지 청년 주거의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또 기대를 하는지 한번 의견을 먼저 들어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조수룡님께 이제 의견을 한번 작년에 대한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수룡님 한번 작년에 참여하셨던 소감과 또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구해줘 청년 홈즈 참여했던 조수룡이라고 하고요. 그때 참여를 했던 이유는 제가 북구 칠곡 강북 쪽에 살고 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났던 집에서 아직까지 지금도 살고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밖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회에 밖에 나가서 살아보게 됐는데 같이 살면서 깨달았던 거나 느꼈던 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만 2개 정도 얘기하자면 이사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1주일, 2주일 정도 됐었을 때인데 그 풀꽃이 앞에 바로 산이 있고 창문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창문 앞에 앉아서 밤에 와플이랑 음료수를 시켜놓고 앉아서 이게 그때가 여름이었는데도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사실 제가 제 집에 살 때는 저녁에 그렇게 시원하다는 감각을 많이 느끼진 못했거든요, 여름에도. 근데 거기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그 공기라든지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집인데도 뭔가 되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잠깐이지만 혼자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원래 물건을 조금 대량으로 사는 버릇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4인 가족이다 보니까 뭐 쌀을 사도 무조건 20kg, 뭐 물을 사도 무조건 뭐 30병씩 이렇게 샀는데 거기서는 이제 3명이서 나눠 먹어도 아무래도 쌀도 한 5kg, 많아도 5kg, 2kg 이렇게 사야 되고 물도 한 번 살 때 6병만 조금씩 사와야 되고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가지고 제가 처음에 뭐 중간중간에 버리기도 하고 음식이 남아서 그래서 물론 독립해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 청년들끼리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글을 써서 마지막에 저희 활동 보고할 때 그 활동 결과 보고의 팜플렛에 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하고 사는 것도 좋다라고 분명 생각을 하지만 혼자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이게 단순히 혼자서 나와서 산다는 게 아니라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사는 데는 주거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새 내 집 마련한다는 게 정말로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시는 분들이 우리 정부에도 대구시에도 또 민간 단체 분들에도 되게 많으시니까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제 친구들도 또 우리 대구시에 있는 청년들이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고 독립하고 좀 독립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수룡님 감사합니다. 조수룡님은 좀 특히나 화면이 공유가 안 돼서 음성으로만 들으니까 라디오를 듣는 사연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 분 더 이렇게 작년에 청년 공유 주거 프로젝트 참여하셨던 임광수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는데 또 청년 당사자로서 그리고 지금 임광수님은 또 청년 센터에 또 매니저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작년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경험과 또 앞으로 이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 이런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
앞으로 좀 어떻게 기대하면 좋고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광순이라고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활동거래라는 공간, 활동지원팀은 청년들의 좀 단어 그대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동아리적인 활동들, 그리고 딴길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는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도 청년센터에서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경우도 있어서 같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조수령님이죠. 조수령님이 혼자 와플을 먹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걸 제가 나중에 따로 풀도록 하고, 일단 저도 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도 갔다가 왔었고, 그리고 또 다른 업무를 통해서 이제 집을 계속 좀 떠나는 상황이 많았다가 다시 대구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대구에서 이제 다시 부모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물론 너무나 좋은 경우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독립된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저에게는 의도치 않은 좀 갇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고, 그러면서 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굉장히 행복을 했습니다. 행복은 했지만 또 하면서도 역시나 아쉬웠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거를 살아가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모집했던 대로 단기간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거라는 것이 이제 단기간의 삶이 아닌데 단기간의 프로젝트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삶과 집이라는 그런 안락한 공간의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숙박을 하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라는 부분이 저희가 좀 생각했을 때 말 그대로 집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좀 청년들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좀 살아갈 수 있거나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도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라는 게 저희가 단순히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같이 본인의 생활 반경 안에서라든지 또는 자신이 그런 먹고 자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좀 더 외지에 어떤 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던가, 또는 저희가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지만 요즘엔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에 대한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나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족 중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의 눈높이나 시간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원을 하는 정책에 의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기를 들어감으로써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활동들을 꼭 해야지 뭔가 이 주거를 해서 뭔가 보답을 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압박감도 존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청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간과 커뮤니티 이런 것들 마련해 줬을 때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문화를 만들어 간다거나 그런 공간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의 정책이나 그런 지원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청년들이 다양한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뭔가가 확보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풀이 사건은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이제 또 청년들을 많이 만나시는 청년센터에 계시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직접 작년에 경험하셨던 것을 살려서 얘기해 주신 게 어쨌든 주거 자체가 단기간에 프로젝트성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공간의 확보 그리고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을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의 의견들은 저희가 다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포럼을 올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 포럼이 청년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또 중계도 하고 질문들도 이제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또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에는 지금 질문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루트로 들어온 질문 한 2가지가 있어서 이제 메인 발제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조광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 매입 임대 주택 중에 그 쉐어하우스 형태가 있는데 같이 지내는 동안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와플 사건과 같은 그런 동거인과 이제 성격이 잘 안 맞아서 계약 기간 동안 지내기가 힘들게 된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방으로 옮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2번째 질문은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절차가 청년들이 느끼기엔 좀 복잡하고 정보도 좀 찾아보기 어렵고 결과가 좀 늦게 발표가 난다라는 이제 소감에 또 이제 이런 방법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광래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질문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 뭐 생활 불편 사항이라든지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아쉽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는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뭐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형의 쉐어하우스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동생활주택 아니면 특정 계층들 뭐 어떤 문화인들이라든지 예술인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 형태들이 있는데 대구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민간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쉐어하우스에서 정하고 있는 뭐 공동생활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면은 같이 지켜야 될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또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켜야 될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동호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그런 절차들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째 임대주택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발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년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2가지가 같이 되는 거죠. 임대주택이라는 성격도 있고 청년이라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또 특히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 자격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자산이나 소득 그다음에 이제 뭐 부모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고하고 신청받는 기간들을 충분히 줘야 되고 그다음에 선정 이후에 또 계약에 필요한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또 줘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현재까지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청년들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임광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공공기관에서 이런 지원들이 나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주했는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붙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분들은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뭐 공유 공간을 좀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이상적인 부분이지만 또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좀 절차의 시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이 났는데 앞서 전체 발제해 주셨던 이제 조영태님께서 이제 자리에 그 회의방에 함께 주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좀 전체 토론을 들으시면서 또 그리고 아까 앞서서 또 청년 주거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을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같이 준비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또 보충 의견 또는 추가로 뭐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저희 본과에서 일단 그 설정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그 취약계층이나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금 뭐 청년들을 위한 대출이나 또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가 취약계층이거나 뭐 대학생이거나 뭐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다녀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조건 외적으로 벗어나는 평범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청년들도 많고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게 정책을 혜택이라든가 혜택이라고 좀 하기 그렇지만 정책을 뭔가 그런 대상이 되려고 한다면 왜 나의 그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평범한 청년들도 이제 다양한 정책들 속에 녹아들여서 주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평범한 청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나? 세심하게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중 한 가지 방법이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이제 자신들의 생활 정보나 나누고 정보를 제공받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었고 전월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어떤 나의 뭐 학생, 대학생, 뭐 신혼부부, 뭐 중소기업 근로자, 취약계층 그런 것들이 아니라 평범한 청년들, 뭐 다만 뭐 고소득자들이 받기는 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를 자르더라고요. 중위소득 120% 1인 가구면 월소득 20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지원해줘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이제 소속되어 있으셔서 정책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 정책 네트워크 그 분과에서도 그 조영태님이 같이 이걸 준비하시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저희도 이제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도시공사와 가스공사 그리고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함께 좀 논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다양한 이제 주거 관련 또 이외에 또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청년들의 입장을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채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의견을 좀 모아서 저희가 논의해 가는 데 있어서 의견을 주시면 좀 더 청년들에게 만족감 있는 프로젝트와 정책으로 좀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과정은 모두 이제 끝이 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좀 발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으로. 네, 네, 과장님 이제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그냥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손을 들었는데요. 아까 조수령 선생님 지금 얼굴은 안 보이십니다만은 아까 뭐 목소리로 아마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이재찬 매니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라디오 듣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아까 조수령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좀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뭐 취업준비생 혹은 뭐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어떤 그 주거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혼자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독립하고 싶은 욕구들. 이거 청년이면 뭐 성인이잖아요. 그 성인들이 당연히 독립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더라도 이제 혼자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하고 좀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꼭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어떤 주거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지금 이런 그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주체가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그런 곳에 좀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또 이제 실행하는 주체들도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아까 조수룡님 말씀해 주신 그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본다는 그 경험, 그 청년들이 이제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 특정 청년들이 아니라 모든 좀 청년들이 그런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또 말씀해 주시니까 동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제 작년부터 이어온 청년주거 의제에 대해서 올해도 어떻게 좀 이어나가면 좋을지 다양한 관점에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 뜻깊은 시간에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토론과 또 의견들을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해주신 청년 그리고 시민 참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질문들을 해주시면 그 저희가 선정해서 이메일로 이제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타 채널로 들어온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기프티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저희가 신청해 주신 분들께 연락처로 만족도 조사 링크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의 채팅창에 링크가 올라올 예정이니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제 실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 주거 의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고, 이 의견을 토대로 올해 이제 실행 의제들이 진행되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이제 4가지 의제들이 청년들 주제로 진행이 되고 이제 마무리될 텐데, 다음 주에도 저희가 공존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포럼을 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환경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온라인 포럼으로 좀 의제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의견들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역량 강화라는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역량 강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문제 정의가 중요한데, 그 문제 정의를 하는 과정, 그리고 문제 정의를 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또 그 실행의 성과를 잘 측정하는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또 역량 강화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의제들을 전부 오프라인 테이블을 모아서 협업 테이블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의제에 대한 논의와 실행 과정들을 좀 시민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깐 뭐 한 5초 정도 웃으시면서 화면을 보고 손을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2, 3, 4, 5.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